가자. 자, 우리 확통 6월 평가원 풀이를 좀 할 건데 이번 6월은 확통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자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였다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평이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생수며 뭐 어떤 걸 풀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았었단 말이야. 물론 전범위는 아니었지만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차피 경우의 수 확률 쪽이기 때문에 통계보다는. 그래서 이쪽에서의 난이도가 평이했다라는 얘기는 뭐 기존 기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기존 기출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던 대로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선택 과목이 계속 쉬울 거일지는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6월에서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아마 평가원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9월까지 가봐야 좀 정확히 알겠지만 평가원이 선택 과목을 쉽게 내는 것도 물론인데 확통이 특히나 쉬웠다는 거는 문과와 이과의 공통 과목에서의 공통문항에서의 문이과의 차이를 선택 과목에서 조금 줄여주려고 문과에서, 그러니까 평가원이 지금 6월 거를 보면 평가원이 공통 과목은 어렵게 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선택 과목에서 쉽게 내고 있긴 한데 그거는 미적분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확통도 똑같아요. 다만 확통은 특히나 쉬워요. 왜냐면 공통 과목에서 보니까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아이들한테 확통을 조금 더 쉽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확통은 열심히 기존 기출 가지고 공부를 철저히 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선생님 예상으로는 어차피 킬러, 뭐 킬러라고 하기도 무색하지만 어차피 킬러 문항은 경우의 수, 확률에서 나올 거예요. 킬러 문항은 통계에서의 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경우에서 확률. 뭐 근데 내용 똑같잖아요. 경우의 수면 그냥 우리가 진짜 경우의 수 찾는 거고, 확률이면 저기 전체 경우의 수 찾아서 확률을 찾는 거니까 어차피 이 파트에서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 킬러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뭘로 나올 거냐면 우리가 케이스 분류하는 거 있죠. 연습한 거.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번 문제에서도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었다면 틀린 문제는 없었지만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결국 케이스를 꼼꼼히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꼼꼼히 꼼꼼하게 분류하고 계산 실수가 없으면 돼요. 이러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통계 파트가 들어가서 하더라도 뭐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확통에서도 지금 확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확통이 주는 6월달의 메시지는 수학 수투 존나 열심히 해라 이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공통문항이에요. 이번에 많이들 어려워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통문항이 작년 기준으로 나형보다는 어려웠던 게 맞아요. 가형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가형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가형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 기준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미적분 기하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통에서 틀리지 말고 확통을 좀 빠르게, 솔직히 이 문제 15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확통 문제 15분 컷으로 문제를 다 풀어서 내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에 좀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선택 과목에서 마찬가지로 심리용 따위는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8문제가 전체 다 우리가 이미 한 번씩은 어디선가 접해봤던 문제들, 그리고 특히 EBS 연계율, 확통은
EBS 연결이 좀 컸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다른 문제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한데 확통 같은 경우는 특히 경우의 수를 판단할 때 우리가 한번 봤던 거랑 안 봤던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확통의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거는. 근데 확통에서는 EBS 연결이 조금 더 컸다. 문과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EBS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9월까지 정확히 봐야 알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수투까지 다 한번 하고 수능 완성도 어쨌든 하긴 할 거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공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열심히 하시면 확통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수능까지 이어질지는 9월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6월이 쉬우니까 수능도 쉬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수능은 너희의 뒤통수를 후려왔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항상 뒤통수 맞지 말고 항상 우리가 이 6월과 9월을 보고 나서 그 난이도보다 한 단계는 좀 높게 공부를 하셔야 수능에서 뒤통수를 안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보면 남은 기간이 이제 뭐 남은 모의고사 몇 개 남았어? 야, 우리 고3 처음 들어와서 3월도 있고 4월도 있고 6월도 있고 7월도 있고 9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수능까지 모의고사 되게 많이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벌써 3월 끝났고 4월 끝났고 6월 끝났어. 그죠? 빠르다. 이거 끝났어. 7, 9, 10 이거 남았단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9월일 거고. 맞아요, 맞아요. 더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얘기죠. 지금 성적이 어떻든 간에 지금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렵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거나 또는 뭐 자만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남은 시간에 남은 이 7, 9, 10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해야 돼요. 이걸 제일 못해 너희들이. 구체적인 목표. 선생님 저 6월 이번에 좀 기대보다 안 나왔으니까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나한테 그냥 이래. 뭘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그게 없잖아. 그게 진짜 참 안 좋은 거야. 구체적으로 9월 뭐 단기적인 목표는 7월이지만 7월 모의고사 학평보다는 9월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지금 3개월 동안 구체적인 좀 계획을 짜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특히 6월에서 지금 공통 과목이 어려웠으면 공통 과목 수원 수투를 좀 어떻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유형을 뭐 풀고 내가 어디 단원이 약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9월까지 3개월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구체적 6월 달에는 내가 요 단원을 어떻게 하겠다. 뭐 달 단위보다 사실 주 단위, 일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짜는 거. 뭐 남자애들 제일 못하는 게 뭐 그거 있잖아. 스터디 플래너. 잘 못하는데 그런 플래너 같은 계획을 좀 잘 잡아서 그 목표를 끝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9월 달까지 일단 단기 목표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9월은 진짜 말 그대로 시험 전범위로 1차 수능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물론 그것도 수능은 아니죠. 뭐 요즘 커뮤니티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수능 미만 잡이래요. 맞아요. 근데 수능 뒤통수 맞지 않게 정말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확통에서는 뭐 내가 뭐 총평이라고 할 것도 없어. 확통은 그냥 쉬었다. 오케이? 다만 꼼꼼하여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킬러 문항, 어려운 문항들은 어차피 뭐야?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적절히 여사건으로 잘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확통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확통 23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23번은 우리 기생수에서 매회 하나씩은 꼭 나오는 문제잖아요. 네. 정계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이항정리 이용해서 하라는 거지. 지난주에도 분명히 했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모평 대비하기 전에 작년과에서도 보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고요? 3개를 고를 거고요. 2x에서 3개를 고를 거고 1에서 2개를 고를 거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냐? 그럼 얘 10이고 얘 8이니까 80 x의 제곱이 나오니까 그거의 개수는 몇이다? 80이다. sorry. 계산. 그죠? 그래서 80 왔다 갔다 카메라를 돌리시면 되고 그럼 80x의 세제곱이니까 계산 80 정답 몇 번? 4번 24번이요 문제가 길어서 뭐 어려워했던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으셔야겠죠. 우리가 표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뭐가 다섯 글자가 떠올라. 조건부 확률이 떠올라. 그리고 나서 문제 뒤에 읽어봤어.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결론은 좋네. 결론 좋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부 확률 확정된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B를 선택한 학생이 요 명이죠? 그럼 요 녀석 전체 몇 명이야? 9명. 그 녀석 중에서 우리가 뭐일 확률? 1학년일 확률이니까 1학년은 5명이니까 그냥 9분의 5. 뭐 이거는 눈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였겠죠. 넘어가서 25번 문제를 보면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한 일렬로 나열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수가 뭐보다 3,500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3,500은 첫 번째 천의 자리 숫자가 뭐랑 모이면 끝나냐?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자리를 들어갈 건데 여기에 4거나 5 이게 오면 무조건 크죠? 그럼 이 녀석의 케이스는 첫 번째로 뭐가 되는 거야? 5의 세제곱에다가 4 아니면 5니까 2를 곱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해야 돼? 여기가 3이 와도 되는 거야. 3,500보다 크면. 그럼 얘가 5가 오면 그 뒤에 00이 올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얘의 케이스는 두 가지. 뭐 5의 제곱이라는 녀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의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니까 확률은 뭐예요? 전체 확률은 뭐예요? 5의 4제곱일 거 아니야? 그거 중에서 5의 세제곱 곱하기 2랑 5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5의 제곱 일단 날려볼까? 그럼 여기에 얘 제곱으로 날려버리면 얘는 뭐가 나와요? 25분의 11. 얘는 10에다가 1 더해서 11이라는 녀석으로 간단하게 문제 3번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26번이요. 이런 거 우리 작년 6월 9월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있었죠. 근데 그거는 킬러로 나왔었잖아. 막 30번으로. 근데 얘는 그거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죄악 조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냐면 빨간색 카드 4장, 파란색 카드 2장, 노란색 카드 1장이 있습니다. 이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 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눠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지금 봐봐. 어떤 A라는 녀석이 있고 어떤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고 C라는 녀석이 있는데 일단 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카드 중에서 빨간색은 몇 개? 4개. 그 다음에 파란색은 몇 개? 2개. 노란색은 몇 개? 2개. 1개. 노란색은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 3명 중에서 이거를 적어도 한 명은 뭐 하나씩 갖는 녀석이 한 명 있다 이 얘기잖아. 근데 뭐 노란색 한 장이니까 다 갖는 녀석 딱 한 명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하자? 얘한테 한 장 주고 얘한테 한 장 주고 얘한테 한 장 주자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케이스는 뭐야? 한 장을 모조리 모든 색깔의 카드를 갖고 있는 녀석을 골라야겠지. 그 녀석이 몇 가지야? 3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하나씩 다 가져버렸어. 그럼 노란색은 끝났지. 맞아 안 맞아? 그럼 파란색 한 장을 이제 A, B, C 중에서 나머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역시 3가지예요. 3C1이죠. 한 명 골라줄 거예요. 뭐 3C1 끝났고 그 다음 나머지 얘는 이제 몇 장 남았어? 3장 남았잖아. 그럼 걔는 뭐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게? 3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3H3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3H3은 5C3이니까 몇이야? 10. 그래서 우리는 90이라는 녀석으로 정답을 찾아내시면 간단하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뭐 카드 일단 전체 조건이 한 남김없이 나눠주는데 3가지 색을 각각 한 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한 명 있어야 되니까 그 한 명을 먼저 골라주고 그 다음 나머지 카드들을 이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27번이요. 27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 저 이 문제 때문에 시간 잡아먹고 있어요. 뭐 이 주사 이거 어디선가 봤었던 문제예요. 네.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어딘지 정확히 기억 안 돼. 기출이었는지 수특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사위 2개와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남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와 같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자 주사위 2개를 던졌어. 근데 동전이 몇 개야? 4개야. 그럼 동전 4개에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의 최대는 몇이야? 4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아니면 넷이잖아.
그럼 하나가 나오려면 주사위가 몇 나와야 돼? 곱해서 1이 나오려면 1밖에 없는 거야. 1일 때 그 다음에 2 되려면 1, 2랑 2, 1이랑 3이 되려면 1, 3이랑 3, 1이랑 4가 되려면 1, 4랑 2, 2도 있고요. 4, 1까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얘의 확률은 뭐냐면 36분의 1이고요. 얘는 36분의 2고요. 얘는 36분의 2고요. 얘는 36분의 3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니? 동점의 앞면의 개수가 1개, 2개, 2개, 3개가 되는 녀석으로 다시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녀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게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잖아. 4, 10, 1에 동전이 하나만 있는 거 2분의 1의 1제곱에 뒷면이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어차피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냥 난 뭐라고 표현할 거야? 4제곱.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럼 4C2의 2분의 1의 4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4C3의 2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 여기는 4C 4의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니까 뭐 끄집어내자. 36분의 1하고 2분의 1의 4제곱은 끄집어내면 여기에서 남는 거는 뭐야? 4 남네요. 얘는 2 곱하기 6이니까 12예요. 얘는 2 곱하기 4니까 8이고요. 여기는 3 곱하기 1에서 3이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 계산해 주시면 얘는 27이야? 그럼 27이면 그냥 이렇게 되죠. 36분의 27 곱하기 16분의 1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9, 3, 27 9, 4, 36 그럼 얘는 64분의 3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케이스만 잘 나눠서 그때 각각의 확률값 찾아내는 이런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니까. 다음 문제요. 28번이요. 28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고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0점을 얻겠습니다.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 아니야? 근데 1, 2, 3점까지는 그냥 그 점수를 얻겠대. 주사위 나온 걸로. 근데 4 이상이면 몇 점을 얻겠대? 0점을 얻겠대. 근데 우리가 A, B, C, D의 4점수의 합이 총 몇이 되도록? 4가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끝났잖아요. A, B, C, D를 다 합쳐서 몇이 돼야 돼? 4점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1점, 2점, 3점까지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체크를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1점이면 0점 아니야? 뭐라고? 아 1, 2, 3점 아니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좀 또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4점은 어차피 못 얻잖아. 그럼 3부터니까 3, 1, 0, 0일 때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뭐 있어? 2, 1, 1, 0일 때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2, 2, 0, 0일 때 있죠. 그 다음에 1, 1, 1, 1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케이스를 찾아내서 이런 얘기. 그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문제가 다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케이스 분류 하면 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는 의미가 뭐냐면 저게 A, B, C, D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럼 저걸 배열하는 방법 우리 이거 충분히 많이 연습했단 말이야. 그럼 제가 배열하는 거 뭐야?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끝이 아니지. 왜? 이 0점이라는 건 0이라는 숫자가 주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을 때? 4, 5, 6이 나왔을 때잖아. 그러면 얘 만약에 CD라고 00이 나왔다면 그 녀석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인 거예요? 3 곱하기 3이잖아요.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해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4, 3, 12에서 9를 곱했으니까 몇이야? 108이야? 두 번째 케이스는요. 얘는 역시 4팩을 2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얘는 0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3이니까 얘는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 될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4팩을 2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역시 0두개니까 뭐 해야 돼?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54 얘는 54 6, 9, 54? 네 번째 케이스는 111이라는 건 모조리 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몇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저 녀석의 전체 수사상의 개수는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을 더해라 이거 아니야? 얘는 144에다가 198에다가 199인가요? 요렇게 우리가
우리가 케이스를 찾아내시면 끝난다는 얘기야. 크게 어렵지 않죠. 뭐? 190인데. 아, 199구나. 아, 죄송합니다. 195. 그래서 정답은 5번. 봐봐, 케이스 분류라니까. 케이스 분류. 그러니까 여기 이번 6월에서의 핵심은 경우의 수에서 케이스 분류 어떻게 잘 할 수 있니? 여사건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니? 이 문제였어요. 자, 29번도 가볼게요. 오히려 30번보다 29번이 그것도 아니다. 그냥 다 똑같아. 내가 둘 다 쉬웠어. 킬러라고 할 게 없어. 30번이 어려웠어요. 29번 먼저 보시면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그림을 밑에 지웠어요.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잖아. 12가 되지 않도록. 그럼 얘들아 12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 12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 1부터 6까지면 되는 게 더 적잖아. 그럼 얘는 뭘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거야. 6건으로 풀어야겠다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12가 되는 건 3 곱하기 4도 있고요. 2 곱하기 6도 있잖아요. 맞아. 이거 말고는 없잖아. 맞아. 1부터 6까지니까. 그러면 이게 제 곱해서 12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면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3, 4가 이웃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3, 4가 이웃하는 건 3, 4 하나로 볼 거죠? 맞아요. 3, 4 이웃하는 거 하나로 봤어. 그럼 총 몇 명 된 거야? 5명 된 거야. 그럼 그걸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 몇 가지야? 5팩을 5로 나눈 거. 거기에서 3, 4가 이웃하는 거 2팩. 그럼 얘는 몇이야? 48이라는 케이스가 나오겠죠. 맞아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모두요. 2, 6이 이웃하는 경우도 48가지가 똑같이 나오겠죠. 위에서와.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동시에 이웃하는 거, 그치? 동시에 이웃하는 거, 3, 4랑 2, 6이 동시에 이웃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몇 개로 봐야 돼 이제? 4개로 봐야 되니까 4팩을 4로 나누고 걔네들을 이웃하는 게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곱해주면 6, 4, 2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때의 확률은 오케이? 6건의 확률로 갔으니까 1에서 뺄 건데 1에서 뭘 뺄 거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줘야겠지. 전체 6명이냐? 그거 배열하는 방법 뭐야? 확률 가는 거 아니에요?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 정도였어요? 이제 전체 뭐라 했잖아요. 그럼 그냥 전체 케이스를 개수를 경우의 수를 세줘야겠죠? 그럼 전체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몇 개야? 6팩을 뭘로 나누는 거? 그럼 그냥 5팩이라고 쓸게요. 5팩에서 얘 48과 48을 뭐해서? 48과 48을 더한 다음에 24를 뺀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의 계산은 뭐 계산할게. 120에서 얘 90, 24니까 72야? 그럼 120에서 72 빼면 되는 거잖아. 48? 요렇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오케이? 우린 뭐 6월 지금 맞췄다고 틀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2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는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보자. 그림으로 생각해보는 케이스를 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6개 이렇게 원순열이 있는데 원탁이 6개짜리 원탁이 이렇게 있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다 이거야.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12가 되지 않도록이잖아. 이웃하는 게 곱이. 그러면 떨어뜨려 놔야 될 게 2, 6이랑 3, 4란 말이야. 그럼 일단 케이스를 3, 4를 기준으로 좀 세볼까? 그럼 3, 4를 내가 이렇게 마주보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 케이스 말고 또 뭐 있어?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마주보는 거 말고 이웃하면 안 되니까 3이 여기에 있다면 4가 이렇게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를 좀 세보자 이거야. 그럼 얘 첫 번째 케이스 얘는 3, 4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는 2가지가 아니야. 대칭인 구조에서는 2팩이 원순열로 돌아가야 되니까 2팩을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냥 한 가지야. 오케이? 그냥 얘 3, 4를 배열하는 게 한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찾아야 되는 게 나머지 뭐 있어? 2, 6 있잖아. 그럼 2, 6을 이웃하지 않게 또 배열을 해야겠네. 그럼 만약에 2를 생각해봐. 그냥 2, 6에서 2를 먼저 배열하자. 그럼 2를 먼저 배열하는 게 어디에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끝난 거 아니야? 네 가지야. 얘가 2를 배열하는 거야. 2 숫자 2를. 오케이? 그럼 나머지 만약에 2가 이렇게 왔다 치자고. 두 가지. 그러면 얘는 이제 6이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두 가지. 여기만 못 오잖아.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럼 나머지 만약에 그럼 6이 이렇게 왔다 치자. 그럼 얘네 여기 자리에 두고 나머지 누구 1하고 5를 배열해야 되는 가지수 2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 계산하시면 뭐 돼요? 4, 4, 16, 16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를 볼 거야. 그럼 얘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이제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3, 4 이걸 배열하는 방법을 가지고 몇 가지예요? 이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 이땐 대칭형이 아니야. 대칭 구조가 아니야. 그럼 얘는 2팩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오면 이해됐어? 왜? 아니면 3, 4도 있고 뭐도 있어. 3, 4도 있잖아. 맞아. 그럼 얘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가 어디에 오느냐가 좀 달라져야겠죠? 네. 그럼 2가 오는 가지수가 여기에 2가 오면 이랑 요런데 2가 오면 이랑이 대칭형이 아닐 때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첫 번째로 여기 케이스 첫 번째로 2가 이렇게 왔다 이거야. 오케이? 2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2가 이렇게 오는 순간 그 전에 얘가 2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여기 2 또는 6일 수도 있잖아. 그 케이스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럼 여기에 만약에 2가 왔대. 그럼 여기에서 이제 6은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와야겠지. 그지? 근데 이웃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머지 3개 그냥 뭐 해주면 돼? 배열해주면 돼. 그럼 얘는 몇 가지야? 3팩까지야. 그럼 얘는 몇 개? 12개.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2나 6이 여기에 없대. 2나 6이 여기에 없대? 그러면 배열할 수 있는 건 2랑 6을 배열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게? 뭐라고? 양끝 두 가지. 여기에 2, 6 오거나 또는 여기에 2, 6 오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1호를 여기다 배열하는 가지수 2팩. 그럼 얘는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가 16개니까 얘는 여기다가 16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얼마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32예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케이스의 합을 구하면 똑같이 답은 뭐로 나와요? 48이라는 녀석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푸는 방법을 모조리 좀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쉽게 푸는 건 당연히 뭐야? 6번을 푸는 거. 근데 이렇게 진짜 이 문제는 사실 오류야. 8번은 오류라고 생각해 나요. 이렇게 쉽게 6번을 풀 수 있게 나오는 문제가 29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쪼개는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 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29번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알고 있대. 이거는 당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6번 풀이는. 이 녀석도 우리가 어떻게 케이스를 셀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30번인데요. 30번이야말로 이게 평가에는 의도였다면 진짜 화통 진짜 쉽게 내겠다라는 의지고요. 30분 이게 문제 평가원에서 의도가 다르게 너무 쉽게 풀렸다면 이거는 평가원의 실수입니다. 미쳤어? 그게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30번에 숫자 1, 2, 3에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5번 반복하여 확인한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얘들아 6의 배수. 니네 배수 모양에서 또 까먹었을까봐 높아심에 얘기를 하면 2의 배수는 뭐예요? 2의 배수는 뭐야? 짝수잖아, 짝수. 그냥 짝수야. 2의 배수는 그럼 짝수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0이거나 짝수면 끝나는 거야. 3의 배수는 뭐예요? 이게 두 가지. 3의 배수는 뭘 3의 배수라고 판단해요? 3을 인수로 갖는 거? 그래, 3 곱하기 뭐 이건 당연한 거고. 3의 배수의 숫자의 특징이 뭐냐고. 뒤에 네 자리, 두 자리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4의 배수는 뭐예요? 4가 뒤에 두 자리. 4의 배수는 뒤 두 자리.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돼요. 네. 뭐 5의 배수는 안 해도 되죠? 5의 배수는 뭐야?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5거나. 그럼 6의 배수는 어떻게 찾겠냐 이거야. 6의 배수는 어떻게 찾아요? 배수적이고 3의 배수. 너 6의 배수를 한 번에 이렇게 딱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뭐한 거? 2의 배수의 성질이면서 3의 배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6의 배수는.
니네가 문제를 풀 때 6의 배수 따로 하는 게 없어. 7의 배수는 안 하셔도 돼요. 8의 배수는 끝자리 세 자리였네.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8의 배수인데 8의 배수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9의 배수는? 9의 배수는 뭐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는 제곱하면 9의 배수냐? 9의 배수는 역시 3의 배수랑 똑같아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예요. 걔는. 오면 이해됐어?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다고.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오면 이해됐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까지 다 아는데 6의 배수를 맨날 헷갈려해. 근데 6의 배수는 그냥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6의 배수라는 거잖아. 5개의 숫자의 곱이. 근데 얘는 곱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 숫자의 의미보다는 어떤 게 곱으로 들어가 있어야 6의 배수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6의 배수는 당연히 2랑 3의 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얘기 아니겠냐고. 포함. 이거라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짓거리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1, 2, 3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럼 2랑 3은 무조건 하나 있지 뽑아야 됩니다. 야, 근데 그렇게 케이스를 세려니까 너무 어때? 그러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럼 차라리 뭐 하자? 2, 3이 동시에 뽑히는 게 없는 걸로 생각해보자. 얘도 뭘로 가자는 얘기야. 여사건으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1, 3만 뽑히는 경우야. 그럼 1, 3만 뽑히는 경우 당연히 몇 개야? 5개 뽑을 거잖아. 1, 3만 뽑히는 거 뭐야? 2에 5제곱이 한 번 뽑을 때 1, 3. 어차피 얘 뭐야? 복원 아니야? 네. 다시 넣는 거니까 복원 추출이잖아. 그럼 독립이야. 그럼 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각 케이스마다 두 가지씩이니까. 그럼 얘는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뭐랑 뭐? 1과 2만 뽑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럼 얘도 몇 가지야? 2의 5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중에는 뭐가 있어? 둘이 동시에 뭘로 되는 거? 모조리 1만 뽑는 거 있잖아. 그게 몇 가지야? 한 가지라고. 맞아 안 맞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녀석의 확률 찾는 거지 뭐예요? 확률의 케이스는 뭐야? 전체 1이라는 사건의 확률에서 전체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3의 몇 제곱? 5제곱일 거 아니야? 그냥 3개씩 다 5개 뽑는 거니까 그거 중에서 얘랑 얘를 더해서 32랑 31을 더해서 1을 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3의 5제곱 분의 63이겠죠. 그러면 뭘로 약분돼요? 9로 약분되지 않니? 그럼 얘는 9, 7에 63이고 얘는 세제곱이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27분의 7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7분의 20이라는 녀석이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뭐는 P 더하기 Q는 47이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라고요. 선생님 6만 봤어요. 6의 배수를 못 봤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지금 봐봐. 확통 지금 8문제 쭉 풀었는데 뭐 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확통은 뭐 특히나 경우의 수 확률 쪽에서 케이스 분류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 6월달에 토대는. 그리고 이제 9월을 준비하면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통계 파트도 이제 9월달을 보기 위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만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뭐 하라 그랬어? 이거보다 한 난이도 높게 공부하시라 그랬어. 알겠죠? 그리고 기출 분석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네. 그리고 EBS도 이제 확통은 놓치면 안 돼요. EBS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확통 6월 평가원 마무리 할게요. 정리합시다.